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나왔던 새로운 뉴스들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유럽 방위 주식 라인메탈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뉴스에 팔아라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독일이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숄츠 총리가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새로운 우파 정당이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이 우파 정당이 그리고 기존의 숄츠가 이끌고 있던 정당이랑 하고자 하는 게 첫째가 국방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거기서 또 그린당이라고 얘네들이랑 같이 얘네들이 허가를 해줘야지 지금 독일에서 조금 저는 엄청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 구구정당 있잖아요. AFD. 얘네들을 막으려고 얘네들이 지금 다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지금 우파 정당이랑 기존의 슈르츠 정당이랑 합쳐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당을 끌고 온 건데 그린당이 결국에 돈을 합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뭐 그린 에너지 투자자한테는 뭐 이득이 되는 게 거기에 청정 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거기다가 그린 에너지까지 합쳐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독일이. 지금 독일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 부채가 한 40% 정도 될 텐데 이거를 그 국가 부채 상한선을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을 엄청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갈 건 일단 뭐 YOY나 이런 거를 전년도 대비해서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국방인 것 같고 뭐 폭스바겐 공장을 라인메탈 공장으로 뭐 돌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전통 차 산업에서 이제 군수로 약간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여기서 전기차가 될 건데 미래 이 전기차를 과연 독일이 중국이랑 싸워서 할 수 있나? 지금 독일이 진짜 안 좋은 포지션이 뭐냐면은 원래는 바이든이 있을 때는 독일이랑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중국을 약간 견제하자. 이게 독일 스탠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고 있는 건데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진짜 망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YY로 막 반토막 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독일이 여태까지 벌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전기차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너무 꿀 빠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환을 너무 늦게 해서 중국한테 완전히 넘어간 거죠. 거기다가 에너지는 러시아 에너지는 끊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계획은 뭐 끌고는 가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놓칠 수 없는 산업이니까. 근데 또 다른 먹거리로 제가 봤을 때 군수 산업을 예, 노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 기업들이 물론 유럽에 파는 것도 있지만 저는 독일이 그거를 용납할 것 같진 않거든요. 아니 지금 인공지능도 미국에 밀려 중국에도 밀리고 있죠. 인공지능은. 근데 결국에는 원래 잘 하던 게 뭐 히틀러 정신이 있어가지고 군수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 DNA라는 게 REI네 DNA라는 게. 그러면 저는 뭐 군수 산업에서 독일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뭐 에너지 쪽은 뭐 러시아에서 다시 끌고 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뭐 완전 0%는 아니고 한 20% 정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군수 산업이나 독일 에너지 산업에서
물론 국민적 반감은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군수 산업. 이게 저가 뭐 이게 완전 말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러시아 가스를 데려온다?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도 유럽에 팔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약간 독일이 지금 군수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러시아 에너지를 가져오는 거는 독일 입장에서 군수 산업에도 약간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가스 받고 유럽에 무기를 판다? 이 시나리오도 뭐 거래 입장에서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뭐 유럽의 군수 기업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거는 맞고 제 시나리오가 맞다면 러시아 가스 받고 미국 기업들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 진짜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계속 30 CF이라고 30달러 밑에서는 계속 사고 30에서 팔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날라가면서 제가 중국을 믿을 수 있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팔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중국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오르고 거기다 한국 대만은 원래 잘 하고 있어서 대만도 빠지는 것 같고 저도 일본도 숏 거기다가 유럽도 이번에 돈 풀고 있으니까 오르는 이런 약간 자금의 움직임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뭐 중국을 친다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저는 믿지를 않는 게 왜냐면은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경제가 오히려 좋았어요. 뭐 대미 수출도 최대로 뽑고 관세를 뽑았는데도 제대로 관세를 안 때렸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타격을 맞을 만큼 관세를 안 때린 거예요. 그게 대미 수출 적자가 그렇게 났다는 거는 일단 뭐 자기가 진짜 중국을 죽이고 싶었다면은 진짜 죽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도 피가 났겠죠. 그거를 트럼프가 용납을 못한 거예요. 일단 중국한테 완전히 완패를 했다고 보면 되죠. 오히려 중국 안 좋았다고 그 말했던 때가 보면 바이든 때거든요. 바이든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냐? 왜 무서운 사람이냐면은 얘네 뭐 미국 민주당도 있으니까 뒤에 얘네들은 이념에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념, 이데올로지. 더 이상 거래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는 중국이랑 거래가 가능하다고 본 거고 미국 거기다 오바마 2기 때부터죠. 중국에 대한 배신감 완전 적으로 상정을 하면 우리나라도 알잖아요. 그 북한 때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대하는지 완전 대화조차 안 했거든요. 대화 하고 싶으면 니들이 먼저 해. 내가 왜 해? 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김정은도 자존심이 있지. 미국에 먼저 굽히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래가 없었던 건데 바이든 때 중국이 그랬어요. 뭐 바이든이 뭐 중국을 봐줬다. 바이든이 오면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 다 쌉소리인 거고 애초에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가능한 건 이란이었죠. 예. 이란이랑 어느 정도 거래가 가능했는데 그거는 마저도 이념에 부딪혀가지고 제대로 안 풀린 거거든요. 이란이 굽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완전 굽히고 들어왔으면은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민주당한테 야 이제 저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란도 좀 세게 나왔어요. 애초에 안 믿는 것도 있고 바이든 날아가면 또 트럼프가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아예 안 된 거고 다시 차치하고 중국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의 그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빠지고 중국 주식은 이제
경제 사이클로 보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 지금 시진핑이 진짜 작정하고 마음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딥식이라고 보거든요. 얘 완전 그 중국 테크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는데 딥식을 보고 약간 뽕이 차 올라온 것 같아요. 딥식 보니까 미국 이거 따라잡겠는데 얘네 테크들 좀 밀어줘? 라는 마인드가 생기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뭐 어제도 바이두 10% 올랐거든요. 바이두 오른 것도 이것도 AI 모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그 월가들의 베팅이 좀 약간 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오늘 근데 탄핵됐으면은, 한국도 탄핵됐으면은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왜 심하냐면은 오늘 터키도 무슨 정치적 반대자 깜빵 보내가지고 지금 한 지수가 7% 빠졌어요. 지수가. 거기다가 뭐 터키 리라도 완전 빠지고, 이렇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한국이 탄핵을 못하는 게 진짜 좀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일단 뭐 중국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바뀐 거는 일단 사이클도 거의 밑바닥까지 왔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면서, 트럼프 별거 아니네? 진짜 트럼프 진짜 좆도 아니네? 그런 인식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어요. 야, 너네 트럼프 뭐야? 중국 저렇게 때릴 줄 알았더니 뭐 안 때려? 때릴 거면은 진짜 아예 그냥 범용 반도체까지, 뭐 구형 레거시 반도체까지 그냥 다 때려버리던가, 그냥. 진짜 죽일 거면은. 네가 그런 식으로 선거를 했는데 트럼프가 배신을 때린 거죠. 그냥 뒤통수 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도 트럼프 좋도 아니네? 거기다 딥식을 봤다? 야, 미국 AI?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딥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미국 거 베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게 결국에는 국제사회다. 어차피 트럼프가 들어왔으니까 힘에 놀리니까, 니네들 힘 맘대로 해. 그럼 우리도 맘대로 할게. 다 뺏어 쓸게. 우리가 잘하던 거 있잖아. 다 뺏어 쓸게. 뭐 해커 쓰고, 공작 쓰고, 뭐 간첩 쓰고 할게. 그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딥식도 된 거고. 근데 또 딥식이 무서운 거는, 지금 중국 AI가 얘네들이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출신이 아니에요. 뭐 옥스퍼드나 이런 출신이 아니고, 자국 뭐 칭화대 과학기술대 이런 데 출신이라서 지금 중국이 그래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유럽이랑 같이 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트럼프가 왔으니까 중국 논한 거죠. 거기다가 시진핑, 유럽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 뭐 러시아 가스 쪽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쳐맞는 입장이니까, 또 손 내밀면은 유럽 쪽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또 다시 중국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다가 좀 약간 내려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이 저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지금 뭐 블룸버그에서도 야, 저렇게 올라가다가 또 부러지는 거 아니야? 한두 번 당해? 바이든 때도 이랬잖아. 이렇게 됐잖아. 결국에는 우출렁우출렁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런 약간의 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산업 사이클을 정말 중요하게 봐서, 산업 사이클 지금 바닥을 완전 쳤고, 여기서 지하로 뚫고 간다는 거는 시진핑이 완전 경제를 놨다는 거고 정치도 놨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바닥까지 왔다. 바닥까지 온 건 맞고, 거기서 의심이 생길 거다. 그러면은 중국 약간 조정이 올 거다. 그럼 그때 사는 거 뭐 40불. CF로 치면 뭐 40분. 여기 조금 깨진다? 그러면 저는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모멘텀도 굉장히 셀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진짜 트럼프라는 사람의 진 면목을 보여줬죠. 석탄.
뭐 석탄이라고 했는데 클린 석탄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석탄을 쓰겠다. 석탄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석탄을 이것도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석탄을 미국이 왜 안 씁니까? 비싸서요. 왜냐면은 중국은 가스가 있거든. 중국이래. 미국은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그냥 파면 나오는데 석탄을 왜 써? 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석탄이 비싸지면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 요지가 뭐였냐면은 중국이 석탄을 쓰고 그런 싼 에너지를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이 살아난 거다 라고 한 건데 이건 맞아요. 예. 뭐 거기서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미국이 석탄을 안 써서 제조업이 망했습니까? 이거는 뭐 제조업에 대한 완전 개념 자체가 없는 게 트럼프라서 가스가 있는데 왜 석탄을 왜 써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석탄도 열어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민간 부분이 석탄을 왜 쓰겠어요? 가스가 있는데. 그래서 뭐 퍼스트 솔라 같은 재생에너지 진짜 어제 폭락을 했는데 저는 가스를 좋게 보지 석탄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쪽에는 가스 좀 약간 재생에너지는 죽고 가스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가스라는 게 최소 3년, 5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양광은 저는 일단 뭐 풍력이랑 수소는 모르겠고 근데 태양력은 그렇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센티먼트니까 일단 분위기는 그냥 태양광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냥 팔아 라는 그런 게 있어서 어제도 폭락을 한 거고 뭐 펀더멘탈적으로 파괴가 됐냐? 그러려면 IRA를 털어내야 돼요. 이걸 완전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뭐 지금 약간 공화당 쪽에서도 이번에 셧다운 안 되긴 했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약간 분열 조짐이 있어요. 이게 맞나?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IRA 폐지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럴 거면 공화당 상원 하원 다 합쳐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셧다운도 지금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 민주당에서도 셧다운 막는 거에 대해서 분열이 생긴 적은 없어요. 근데 공화당에서 그런 분열이 약간 조짐이 보였는데 IRA를 폐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저는 뭐 펀더멘탈적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망가졌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오늘 그래서 첫째는 뭐 유럽 국방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또 러시아 가스랑 연결되면서 미국 주식도 약간 도움이 되진 않을까는 일단 러시아 가스를 보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최고 우선순위는 유럽 방산이다. 그리고 둘째는 진짜 시진핑이 딥시크 이후로 괜찮아졌다. 그리고 트럼프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 때리려면은 미국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약간 의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때가 따라잡을 수 있는 모먼트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트럼프가 석탄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석탄은 제가 봤을 때 뭐 풍력이나 수소는 몰라도 태양광 쪽에서는 일단 IRA에 대한 뭐 엄청난 뉴스가 쏟아질 텐데 그때가 아니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슈 한 3개 정도 정리를 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